칭찬. 너 뭐하니? 특급 카메오 군단부터 실제 예능국의 리얼 스토리까지 대박 드라마 프로듀서의 인기 비결을 알아본다. 손님, 화이팅! 충무로를 휘어잡은 연기파 배우들 류승룡, 이성민, 전우희, 이준과의 유쾌한 만남. 유해진의 스타 주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타공인 명품 배우 유해진, 그의 19년 연기 인생 대공개. 생방송 연예가 중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희입니다. 네, 메리스 때문에 걱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시고요. 메리스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비무환이라고요. 철저히 그리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나쁠 건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메르스가 사회나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네, 해요. 그렇죠. 또 저희 연예계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고요. 또 네. 영화관이나 공연장이 썰렁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예가 중계 첫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민 씨, 조승현 씨죠? 네, 연예가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연예가의 소소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얼마예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드레스 있잖아요. 멋진 여배우들의 드레스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아니, 잠시 후에 아이고. 만나보시죠. 네, 저는 요즘 그 와중에. 인기 아주 폭발이죠. 드라마 프로듀서. 저희가 지난주에 프로듀서 내용 중 뭐가 진실이고 뭐가 좀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탄을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프로듀서 인기 비결, 그것이 궁금하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 전에 먼저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했던 연예가 뉴스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금주 연예가 클릭 지금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가볍다. 가수 박힘 씨는 지난 1월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논란이 됐는데요. 법원은 그에게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 씨. 지난주 월요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바비킴 씨에게 부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던 바비킴 씨. 선고 공판에서의 감형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이틀 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원은 바비킴 씨에게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인데요. 재판을 끝내고 나오는 바비킴 씨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음악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보다 좀 낮아졌는데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날 바비킴은 재판부의 판결에 예하고 답을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비킴의 측근도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항소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왜 검찰의 구형량에서 감형된 선고를 내린 것일까요? 재판부는 바비킴의 유죄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음주 이전에 항공사 측의 발권 실수가 있었다. 주위 승객들이 소란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큰 소란이 아니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감형의 어떠한 상당한 이유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인 여승무원이 바비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이 참작이 돼서 바비킴에게 검찰 측 구형보다는 상당히 낮아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비킴 씨 측은 연예가 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후 활동에 대해서도 정해진 일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 오유나 씨가 8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이혼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성격 차이 때문에 두 분이 합의 이혼한 것은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희는 기내식이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이제 시간 쳐갖고 사이 좋대. 지난 2007년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 당시 3일 만에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슬아의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죠. 하지만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불화설, 별거설 등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진짜 저는 애교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갖고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애교가 없으니까
대화를 많이 안 해요. 한번 싸우면은 굉장히 크게 싸웁니다. 뭐 날라오고 막 이래요? 알떡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전혀 사실무근이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더 이제 뭐 이혼에 대한 것들도 공개하기가 상당히 꺼려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쨌든 아들이 하나 있어서 이혼을 끝까지 망설일 정도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기를 항상 안고 산책을 많이 다니셨어요. 저도 이제 저희 남편이 당연히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해주더라고요. 양육권은 오윤아 씨에게 돌아갔고 현재는 합의 이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차기작을 모색하고 있다는 오윤아 씨의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딴 식으로 하지 마. 그렇게 해. 한 남성에게 장시간 협박을 받았다고 알려진 이한희 씨. 이 남성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배우 이한희 씨를 비방, 협박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 9일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2월부터 4개월간 이한희 씨에게 290여 개의 성적 내용을 포함한 악의적인 글을 올렸는데요. 34개의 글에 모욕죄가 적용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 씨가 교회 전도사였다는 것인데요. 2006년부터 이한희 씨 팬이었던 A 씨는 2009년 이한희 씨의 공연을 본 후 더욱 좋아하게 됐지만 접근할 수 없는 현실에 화가 나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이한희 씨의 공식 연인에 대한 비방글도 올렸다고 전해졌죠. 결국 사건을 맡은 해당 판사는 유명인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올린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잘못된 팬심이 낳은 안타까운 결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이프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지성 이보영 씨가 소원 성취를 하셨습니다. 아빠 엄마가 됐다고 하는데요. 축하합니다. 2013년 9월 축복 속에 결혼한 두 사람. 바로 오늘 오전 결혼 2년 만에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예정일보다 열흘 먼저 나왔다고 전해졌는데요. 네, 뭐 다 건강하게 두 분 다 잘 계셔가지고 뭐 크게 문제되거나 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그럼 예정일보다 일찍 나온 거는 자연분만 네. 하신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뭐 결혼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우 암요. 지성 씨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감격스럽다는 소감을 전해왔고요. 실감도 지금 아직 안 나고요. 이보영 씨 역시 오랜 기다림이었다며 건강한 출산을 기뻐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미모가 빛났던 이보영 씨 아이의 태명이 곽보배라고 해서 빛나는 보배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딴 거죠. 모태 미남이녀 이세라니 딸아이의 미모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뭐 누구 닮았다고 특이했다거나 네, 그런 거는 아직 뭐 저희도 전해 들은 바가 없고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이름도 그러면 정해진 게 없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또 어른들하고 또 상의도 하셔야 될 테니까. 지성 씨 지금 이렇게 이 보영 씨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성 이보영 씨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단발성으로 끝날 줄 알았던 조충현의 그것을 알려주마. 그런데 말입니다. 시청자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제가 지옥문 앞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 프로듀서의 민낯을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에 더 부응하기 위해서 더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KBS 본관 계단 앞에서 조충현의 그것을 알려주마.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번 주는요. 시작합니다. 아주 더 재밌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죠. 프로듀서 12회가 끝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목소리 혼자 서 있을 때 우산이 되어주셨던 그분께 감사하다고, 덕분에 정말 따뜻했다고. 우리 집에 계속 있으라고. 네가 가는 게 싫다. 아니 그런데 드라마처럼 동료에서 커플로 발전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사내 연애. 저는 결혼했습니다. 선배랑. 저희 동기예요. 인석 PD랑 수정 PD랑 1박 2일 하면서 사귄 건 아니죠? 1박 2일 할 때 좀 사귀고 있었죠. 내가 몇 번 봤다니까. 그래요? 나 몰랐어요.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있는 사람이 서로밖에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헤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지금 KBS 안에서 지금 사내 연애 중이십니까? 이렇게 이분들 좋아하는 사내 연애 저라도 못하겠습니까? 사내 연애를 위해 백승찬 PD의 연애 스킬을 따라해봤습니다. 제가 부담스럽다 벌써부터. 예고 없이 찾아온 신입 PD 백승찬의 기습포. 이 장면에 밤잠 설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담스러워 벌써. 귀찮게 왜 자꾸 불러내? 선배, 진짜 죄송합니다. 사고 칠 것 같아서요. 사고 칠 것 같아서. 백승찬 PD가 한 그대로 대사 포즈 또 그걸 따라해봤는데 박력 있죠? 뭐야? 배꼽에서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아유, 그거는 따야지. 생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아니 이놈들 이거 또 왔네 또. 또 꿈꿨도 귀신 꿈꿨도. 네가 이러고 있는 게 더 창피해. 지금 보니 저 정말 창피하네요. 결국 단박에 차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뭐예요 또? 저랑 사내 연애 하실래요? 사내 연애 하실래요?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었습니다. 뭐 전 사내 연애가 뭐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려고요. 정말. 있어요. 괜찮아요. 사내 연애 해요. 사내 연애 해요. 그리고 프로듀서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1박 2일의 수장 나준모 PD. 피디님 나가십니다. 가짜 피디 비켜. 하지만 1박 2일의 실제 수장은 바로 유호준 PD인데요. 백승찬처럼 어리바리한 모습으로 1박 2일에서 호된 신고식을 당했었죠. 기억나시죠? 제 이미지는 엉망진창이 됐지만 되게 회사 생활이 좀 편해지긴 했어요. 엄청 이슈였습니다. 저 사람은 직원이구나. 인지도가 확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네. 일단 치약 칫솔 빼요. 밥도 못 먹는데 이 닦을 시간 없어요. 노트북도 좀 들고 가봐야 되나? 노트북? 뭐 가서 숙제하시게? 책 같은 거 갖고 왔으면 볼 수 있을까? 책? 제가 자기 전에 책을 꼭 읽는 습관이. 못 잔다니까. 맞다, 나 첫 녹화 나갈 때 저런 일이 있었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저랑 백승찬은 안 비슷하다,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 사소한 그것을 알려주마. 드라마 속 극장쇼에 걸린 사온 비디오까지 사소한 궁금증을 깨알같이 공개합니다.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오케이. 매 코스에 자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맛있거든요. 맛있지. 1박 2일의 쫑파티 장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촬영은 뭐 다른 데에서 했더라고요.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자축은 없어요. 자쭉 아직 안 나왔지? 드라마에서만 그런 거예요. 근데 신입사원 환영회식도 오늘 2차 오픈한다. 우리 신입 PD들 환영한다. 선배! 저기 신입사원 환영식 했던 그 장소 그대로입니다, 여기가. 마늘치킨은 늦게 가면 없어요. 아저씨가 하루에 딱 50마리씩만 튀긴다고. 보니까 마늘치킨은 극 중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제로는 마늘치킨 여기는 없네요. 신디 씨, 제가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백승찬 PD가 신디에게 이니어를 채워주는 이 장면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보통 스타일리스트 언니분이나 또 매니저 언니 오빠가 채워주시는데요. 혼자서도 잘 차시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그런지 프로듀서는 왠지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데뷔를 13살에 했잖아요. 데뷔를 13살에 해가지고 데뷔를 13살에 했어요. 취했다 하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신디. 진짜 술버릇은 따로 있다죠? 주사도 없으셨?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마시다가 좀 이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넘었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토하고 그것도 주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화제의 예능 드라마 프로듀서에는 완전 블록버스터. 그 현장 조충현의 그것을 알려주마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나 위기야. 예능국을 배경으로 한 프로듀서의 인기 비결, 주인공 못지않은 화려한 카메오 군단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 못해. 심지어 3회 때는 무려 17명의 스타들이 카메오로 등장해 보는 재미를 더했는데요. 인기의 척도는 프로듀서로 이어지는 요즘에 이젠 하다못해 프로듀서에 출연했다고 우기는 스타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디 출연하신 거예요? 전 본 적이 없는데. 잘 봐야 됩니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 예능극장실에서 차태현 씨하고 같이 뭐 이렇게 회의하는 그 뒤에 제가 그 모니터 안에 나옵니다. 나온 건 확실하네. 저희 나왔네요. 2.3초 정도 흘러요. 하는 뭔 소리야, 그게. 이 정도면 정말 출연료 줘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떤 역할이어도 주시면 전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프로듀서 김수현 옆에. 차태현? 아니 괜찮아, 차태현. 우리 동네 예체능 MC 강호동, 정현도 씨까지 직접 차태현 씨를 찾아가 출연을 부탁했었죠. 우리는 완전 노페이로. 프로듀서에 출연하고 싶어요.
그 아이유의 매니저라도 시켜달라고. 그래서 오늘 나오셨어요. 안 된다고. 매니저는 일종 혹시 정준영 씨 드디어 또 소원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프로듀서가 기다리는 스타는 따로 있습니다. 수연아 너무 고마워. 다음에 또 하자. 그럼 또 나오셔야죠 저희한테. 전지현 씨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프로듀서는 특급 까메오뿐만 아니라 이승철, 백지영, 김범수, 알리 화려한 보컬 라인을 자랑하는 OST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굳이 가수들을 섭외해야 했을까요? 프로듀서 네 주인공 모두가 앨범을 낸 스타들인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가수들을 노래방에 가죠? 이거 좀 실례 아닌가? 에이, 신데는 듣고만 있으면 되지. 준모인 되게 잘한다? 얘 학교 다닐 때 막 그냥 다들 가요계 데뷔하라고 난리였어요. 아이, 뭘 그런 거. 2001년 야심차게 앨범을 발매한 차태현 씨. 다들 기억나시죠? 저 완전 이 노래 좋아했거든요. 승철이 너는 노래 좀 하니? 저도 그런 소리 종종 듣긴 했습니다. 그 가수하라고. 지난주 화제가 된 백승찬 PD의 지금 이 순간 신은 김수현 씨에게만 모든 걸 허락한 것 같습니다. 이 남자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김수현 씨는 드림하이 때부터 노래로 여심을 공략한 바 있는데요. 잘생겼어, 노래도 잘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라면 모자란 게 좀 있어야 된다 말이죠. 아하, 사람 많네요, 사람 많아요. 삑사리, 삑사리. 예. 멋져요. 잘했어. 혜진아, 왜? 시동 한번 걸어봐야지. 그럴까? 부릉부릉. 뮤직뱅크 타겟인 PD 역의 공효진 씨 역시 가수로 깜짝 데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을 좀 낮게 잡긴 했네요. 어느새 단 2회를 남겨둔 프로듀서. 이젠 어느 커플을 응원해야 할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사랑에 눈을 뜬 네 사람의 사각 로맨스. 그 끝은 어디로 향할지 다음 주 마지막 방송 놓치지 마세요. 그것을 알려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알비베 기대합니다. 야, 진짜 대작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아나운서.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는 연예계 소소한 궁금증 얼마예요? 망했어요. 왜요? 코디가 안 튼가 봐요. 저도 사진에 그렇게 나올 줄 정말 몰랐어요. 스타만큼이나 주목의 대상이 되고 베테랑 스타들도 긴장하게 만든다는 스타들의 드레스. 우리가 궁금한 건 따로 있죠. 바로 이겁니다. 드레스 가격은 얼마짜리야? 궁금해. 궁금하면 채널 고정. 스타들의 드레스 가격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뭐 입으셨나? 시상식 때마다 드레스 경쟁도 장난이 아니에요. 없어요, 드레스가. 올해 열린 백상예술대상의 레드카펫은 그동안의 과한 노출 경쟁에서 벗어나 화사한 화이트를 비롯해 누디톤과 핑크 드레스가 주를 이루는 우아함의 장이었습니다. 패션 전문가 4명의 설문조사로 탑5를 선정했죠. 5위 가죠. 누굽니까? 배두나! 배두나 씨는 사선 디테일이 가미된 독특한 뱀피 소재의 가죽 드레스를 착용하였습니다. 엘사의 2016년 크루즈 컬렉션으로 아직 가격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매치한 블랙 클러치는 619만 원, 그리고 슈즈는 143만 원입니다. 4위로 가죠. 윤계상의 그녀 이한희 씨입니다. 누드톤의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은 건강미인 이한희 씨. 반전 뒤태를 선보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해버리죠. 특별히 제작된 드레스로 국내 K-디자이너의 제품입니다. 가격은 약 500만 원대입니다. 구두의 경우 제2사의 제품으로 약 348만 원, 이어링은 13만 원, 양쪽의 링은 각각 16만 원과 11만 원입니다. 3위로 가죠. 네, 김아중. 드레스가 바람에 휘날리며 드러난 각선미. 환상적인 디테일과 여신급 자태를 뽐냈는데요.
팬 서비스도 여신급입니다. 김하중 씨가 입은 알사의 화이트 드레스의 경우 아직 가격은 책정되지 않았으나 이 브랜드는 최저 300만 원부터 1000만 원대까지로 다양합니다. 또 2부에서 입었던 제이 드레스의 경우 약 650만 원이며 아직 국내에는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2위는요, 단정한 드레스를 선택한 신미나. 블랙과 화이트 조화가 멋스러운 민소매 드레스로 세련된 느낌을 풍겼습니다. 드레스 가격은 약 490만 원 정도, 시계가 2,500만 원 정도, 귀걸이 무려 3,300만 원인데요. 레드카펫 위 풀 장착 가격은 6,400만 원입니다. 대망의 1위로 가죠. 궁금해요. 과감한 드레스 김사랑. 이다희 씨가 아니네. 가슴 부분 절개 디자인으로 아찔한 바스트 볼륨을 더욱 강조하며 섹시함을 발산했죠. 의상 컨셉 뭡니까? 블링블링 섹시해요. 아, 몸매 한번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 완벽합니다. 누구 목소리예요? 접니다. 구두 75만 원, 반지 600만 원대, 귀걸이 50만 원대. 그렇다면 드레스 가격은? 김사랑 씨가 입은 제이사의 드레스의 경우 최저 1000만 원부터 8000만 원까지 다양하며 이날 입은 드레스는 중형차 한 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 국제영화제. 올해도 레드카펫에 선 여자 스타들의 드레스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여자 스타들 중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를 입은 주인공은 중국 여배우죠. 판빙빙. 핑크빛 드레스에 초록 자수가 어우러진 화려한 뒤태를 자랑합니다. 이 드레스의 가격은 약 1억 7천만 원. 드레스에 박힌 크리스털이 무려 10,000개가 되고요. 제작에 3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하네요. 케냐 출신 여배우 루피타 니옹은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000개의 진주로 만들어진 1억 6천만 원 상당의 드레스를 입었다가 도난을 당하고 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올해는 고가 드레스가 아닌 연녹색 드레스를 선택했군요. 비싸다고 다는 아닙니다. 중국 배우 장신이는 드레스 한 번 잘못 입었다가 화려한 꽃무늬 때문에 각종 패러디를 남기며 눈물을 삼켰죠. 핫한 드라마 프로듀서에서 탑스타로 등장하는 아이유. 한 시상식장에서 저가 드레스를 선보입니다. 가격이 35,000원이에요. 강소라 씨의 경우 드레스 한 벌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개념, 몸매, 패션 센스까지 명품이란 찬사를 자아낸 이 드레스 가격은 39,000원입니다. 와, 멋있어요. 판빙빙 드레스를 팔면 강소라 드레스 4,358벌을 살 수 있고요. 아이유 드레스는 4,857벌, 강소라 드레스보다 500벌을 더 살 수 있군요. 국민 베이비. 사랑이의 러블리한 드레스 자태. 사랑이가 입은 엘사 드레스는 90만 원대. 동화 속 오로라 공주 같은 이 드레스는 80만 원대. 그리고 이 드레스는 100만 원대라고 하는 분이요. 똑같다. 하지만 이 드레스는 사진 촬영 시 스튜디오에서만 입어볼 수 있는 드레스로 최저 약 55,000원부터 시작되며 사랑이가 이용한 패키지 구매 시 19만 원의 3벌의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습니다. 패키지. 드레스회죠, 드레스회. 만약 내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입었다면 작년 청룡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실제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각각 다른 숍에서 드레스를 대여함으로써 이같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같은 옷 다른 느낌 이런 거 하면 진짜 부담스럽죠. 그거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많아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쌍둥이 드레스 100만 원대 초반. 보라색 쌍둥이 드레스 350만 원이고요. 이 드레스는 300만 원대군요. 세 미녀가 선택한 드레스는 99만 원입니다. 같은 드레스, 다른 느낌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름답군요. 일반적으로 톱스타들의 경우 브랜드 측에서 먼저 협찬 제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스타들이 직접 드레스를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스타들이 드레스를 입으면 바로 브랜드 홍보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지도가 낮은 스타들의 경우 일정 대여비를 지불하고 드레스를 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예계 소소한 궁금증 얼마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꼭! 네, 여배우들의 드레스 정말 아름답네요.
보기엔 아름다워도 여배우들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쁜 드레스도 골라야 되고 겹치지 않아야 되고 또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날씬하고 자신이 있다는 건데 아까 전에 화면에 잠깐 나오셨잖아요. 드레스 입은 모습.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아니요. 아니요, 안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더 고민하도록 고민 하겠습니다.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레스 다음에 예쁜 거 입으시고요. 네. 농담이에요. 삐지지 마시고요. 됐어요. 아, 예. 저 지숙 씨가 만약에 네. 저기 나온 드레스를 입는다면 어떤 드레스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멀리서 안 찾으려고요. 어디서요? 아까 화면에 보니까 다이 언니 드레스가 너무 예뻐서 전 다이 언니 드레스 빌려 입을래요. 제가 입은 게 좀 이뻤나 봐요. 아니, 좀 혼날 것 같은데 너무 길지 않을까요? 예, 아니 제가 청소하는 걸 좋아해서 바닥 쓸고 다니려고요. 깨끗한 영화제가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소식 김택진 씨.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는요, 이 4명의 배우를 한 자리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류승룡, 이성민, 천우희, 그리고 이준 씨인데요. 이렇게 개성 넘치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선택한 작품, 어떤 작품일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요, 핫한 셰프 한 분 만나고 가시겠습니다. 요즘 방송과 광고, 이 다양한 분야에서 셰프들이 대세인데요. 그중 허세 셰프로 유명하죠. 최현석 셰프와 맛있는 데이트하고 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우, 좋았겠네요. 스타 셰프들이 방송가를 장악한 요즘 대세 중의 대세 최현석 셰프를 만났습니다. 최 셰프와 함께한 맛있는 데이트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셰프 최현석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뼛속 깊이 흐르는 피까지 셰프의 피를 타고난 셰프 최현석입니다. 올해로 요리 경력 20년 차인 최현석 셰프는 요리 실력은 물론 뛰어난 예능감까지 뽐내고 있는데요. 그를 이 자리에 올려준 건 바로 허세. 겸손은 그에게 사치입니다. 미워할 수 없는 허세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요즘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고 하네요. 셰프인지 방송인인지 모를 정도로. 제 본업은 요리사고 셰프이기 때문에 주방에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허세남 우리 최현석 셰프님 빠질 수 없는 게 소금 뿌리는 거.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까지 너도 나도 따라한다는 그의 트레이드마크 소금 뿌리기. 저 따라했다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그렇게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한 몸 불살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즐겁고 그 프로그램이 잘 된다면 저는 부서질 수 있는 그런 각오, 저를 좀 불살른 거죠. 볼수록 빠져드는 이 남자 매력 탐구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의상이랑 똑같. 직접 디자인한 의상이라 디테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셰프의 타이가 매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냥 딱 꽂아서 딱 빼면 되게 스타일리시하지 않습니까? 살짝 틀어지? 살짝 이 비껴나간 이런 디테일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승전 자기 자랑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 매력부터. 피규어 수집가.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서재에는 피규어들이 가득했는데요. 피규어 수집가들을 대표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기의 뭔가에 이런 거 뭐 이렇게 파는 사람들 치고 악한 사람이 없어요. 되게 솔직 담백하고 순수합니다. 저희는 딱 그것만 봐요. 그것만 파고. 언제까지 세상 자랑하시나요? 살면서 인생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뭔가 깊이 빠져들고 거기를 캐내고 거기 안에서 새 세상을 얻는다라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죠. 두 번째 매력은 운동 마니아. 운동 마니아. 대한민국 남자치고 태권도 안 해본 친구 없고. 그쵸. 또 저희 나이 또래 또 이소룡을 동경해보지 않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네. 쌍절곤도 좀 잘 돌리는 편이고요. 자랑의 거의 아이콘이네요. 네네. 저희가 설마. 굉장히 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오, 멋있어. 야. 마지못해 일어나는 것 같더니 슬슬 시동을 걸기 이게 시작하고요. 가벼워가지고. 이게 몸이 저 타이트해서. 피해야 돼요. 준비 완료.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와. 이를 앙 다물고 집중해서 현란한 손 놀림을 선보이는 최 셰프. 제대로 못 보셨다고요? 아이고 미안해요.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돌리려고 했지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퍼센트 부족한 모습도 인간미 넘치죠. 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스피드죠. 스피드가 있어야 적절한 부위에 정확히 빠른 속도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아니 왜 안 어울리게 갑자기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럽다. 이제 본인도 힘드신 거예요, 본인이 슬슬. 생각하는 콤플렉스. 운동은 조금 잘하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뭐냐고요. 아, 제가 못하는 거 있어요. 네.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걸 못하죠. 나 못해. 제가 못해. 인터뷰를 못하겠죠? 네, 재밌으시라고. 네. 콤플렉스는 없는 걸로. 못하는 게 있다. 뭐요? 그래요. 없을 리가 없죠. 거짓말 못해. 저 인터뷰 정말 힘들었습니다. 느끼하실 준비됐습니까? 최현석 셰프는 최근 인간의 조건 3에 도시농부 고정 멤버로 합류하며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인간의 조건 3가 생각보다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국장님이 계시다면 편성 시간을 또 바꿔주시면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연예가 중계 보다 저희 거를 먼저 보시고 상쾌하게 기분이 좋아지신 다음에 연예가 중계를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저희를 앞으로 땡겨. 그 앞에 아지트로 뭐가 하죠? 프로듀서요. 프로듀서는 굉장히 재밌고 좋은 프로그램 아닌가요? 맞죠? 그거를 많이들 보시니까 뒤로 붙여주세요. 국장님이 보시는 걸로. 제 빼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저까지 그럴까 봐 걱정되네요. 많이 도와주세요. 생각보다 인간의 조건 정말 걱정들이 재밌고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리포터 삶이 걱정이에요. 너무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최 셰프님 감사합니다. 또 재밌으시네요. 만나요. 최고예요.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돼서 돌아온 충무로 흥행 보증 수표 류승룡.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로 변신한 연기의 신 이성민. 충무로의 신데렐라 천우희. 그리고 멤버 좋네요. 충무로 기대주 이준까지 연기파 배우들과 함께한 특별한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캐스팅 좋아요. 충무로의 블루칩 4인방 영화 손님의 주연 배우들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재밌는 영화가 탄생했구나 싶을 것 같습니다. 영화 소개 어떤 분께서 좀 해주시나요? 허를 찔러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준 씨가 그러면?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스포를 하게 될까봐. 자, 시작! 약속을 잠깐만. 시작부터 영화 소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약속을 제가 할게요. 예. 이준 씨 뭐 어떻게 굉장히 다시 한번 위험하죠. 기회를 스포일러 드릴까요? 되면. 한국 주는 전쟁의 그 직후죠. 그 또 전쟁 당시라고 하면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손님, 지도에도 없는 산골 마을에 들어선 초대받지 않은 손님과 마을 사람들이 감추고 싶었던 비밀을 그리고 있는데요. 독일의 피리 부는 사나이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호러 영화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를 좀 몇 가지 단어로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권력, 절대 권력. 카리스마. 상상이 가시죠? 네. 충성과 칼. 좋습니다. 저는 무당, 무당. 그리고 과부. 그리고요, 피리. 손님. 어쩔 수 없는 홍보군요. 얘기하셔서 이제 말씀인데 오늘 제작 보고에서 실제로 피리를 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영화 중에 나오는 곡만 간신히 부는 정도고요. 다른 뭐 악보를 보고 분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 영화가 이제 판타지 호러 장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무서웠던 혹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거의 뭐 나방이 새 같았어요. 커다란 새. 저건 산에서 새라 촬영을 딱 했대요. 들어가도 동물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 벌레를 무서워하는 모습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 모습이 공포스럽더라고요. 그 현장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군요. 저는 산짐승이 그렇게 우는지 몰랐거든요. 산짐승도 울고 갈 메소드 연기군요. 산에서 계속 나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영화 손님 그리고 이성민, 류승룡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도 화제죠. 예. 훔치로 보면 저 친구도 형 같고. 뭐라고요? 외모 얘기는 아니겠죠? 외형이 아니라. 어떤 좀 진지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재롱을 잘 떨어서. 류승룡 씨가? 네. 류승룡의 재롱 때문에 저희 다 빨리 친해지지 않았을까. 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지켜줘. 기억나시죠? 자, 류승룡 씨 애교를 뒤로 하고 4인방의 공통점 토크로 이어가 봤습니다. 멜로 욕심. 이성민 씨, 격정 멜로 한번 해보고 싶다. 격정 멜로란 건 이제 뭘 뜻합니까? 가슴이 터질 듯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걱정 멜로지. 걱정 멜로. 이준 씨, 멜로 연기에 나이는 상관없다. 김수미 선생님과도 가능하다. 농담 반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진담이죠. 개연성이 있고 예. 그런 거면은 네. 김수미 제일 어머니 너무나 항상 좋다면 연애 중에 보시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방과의 멜로는 어떠세요? 나방과의 멜로. 사람이 아니라서. 사랑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네. 이번에 두 분이 이제 멜로를 선보이시는 거죠? 그거를 유승윤 씨가 굉장히 좀 부끄러워, 좀 미안하시더라고요. 미안하죠. 뭐 때문에, 예. 아 미안하죠. 이 뭐 나이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전 신생아 체형이잖아요. 이상형이라면 이상형이랄까 외모를 보지 않아요. 멋진 걸 따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이런 게 중요하지 나이건 않다? 뭐 키건 외모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예. 나이건 키건 외모건. 나이건 키건 외모건 두 번 죽이나요? 수습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뭘 어떻게 되는? 모든 역경을 뛰어넘은 사람이었죠. 네,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신선한 소재 그리고 독특한 장르 그리고 배우들의 앙상블 또 뛰어난 연출력으로 아름다운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손님 화이팅! 네, 네 사람이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유해진의 스타 주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의 연기 인생 만나보시죠. 오늘 반갑네요. 유해진 씨의 인생 얘기를 다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은 네모다.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저 그렇게 각지지 않았어요. 저의 인생은. 네, 아니 약간 둥글둥글한 편이에요. 나의 인생은 둥글둥글하다. 본인이 꿈꾸던 걸 많이 이루면서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어때요?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더 높게 왔죠, 사실. 대학을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요? 그 전에 의상학과를 졸업합니다. 맞습니까? 네네네. 의상학과.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보면 아시잖아요. 유해진 씨의 숨겨진 패션 감각. 너무 정말 너무 베스트 드레서. 달라 보입니다. 사실은 의상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때도 연극을 하고 있었거든요. 연극이 저는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럼 누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넘치는 끼, 에너지는 발산하고야 만다. 언제 느낌이 왔습니까? 진짜 저는 다른 분들보다 되게 일찍 온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추상미 씨 아버님 추성훈 선생님의 연극을 보고 제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저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 이제 계속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공연 보러 다니고 고등학교 때 극단 들어가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유해진 씨의 연기를 되짚어봤습니다. 블랙잭이요. 97년도 블랙잭. 네, 97년도네요. 데뷔작이죠? 네, 그렇죠. 28살. 유해진 씨의 데뷔작입니다. 나오자마자 얻어맞네요. 예, 최민수 선배님. 예, 형님. 야, 어렸네요. 진짜 어렸네요. 몰라서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이상하다. 조윤선 습격 사건 이건 기억나죠? 네. 이들이 우리 애들 건드렸냐? 제가 30살이에요. 혹시 젊었을 때 노안이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노아는 지금 왔고요. 이정혁 씨도 보이고요. 이성재 씨. 와. 고공의 정 이건 잊을 수가 없죠. 저거 연습하느냐고 좀. 피나는 연습 끝에 감초 연기자로 거듭납니다. 오래간만에 보네요. 예, 누가 뭐래도 구강량. 유해진 하면은 어른들이나 그냥 서민분들은 이 타짜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도 구강렬이라는 배역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셨고 저도 되게 애착이 가는 그 캐릭터였더라고요. 차승원 씨. 네, 이장과 군수네요. 야, 이장과 군수가 그러면 이어져서 솔직히 삼시세끼까지 가는 겁니까? 야, 그렇게 뭐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그 삼시세끼가 CF로 가는 겁니까? 유해진 씨. 터치 바이 터치. 연기가 점점 신의 경지에 오르기 시작하죠. 기억나시죠, 다들? 이끼입니다. 이끼네요. 마지막 반전이 무서워. 2010년. 이 이끼에서는 벌써. 유해진 씨의 그 자아 분열 연기 엄청났죠. 묘가 내 놈은 조상 영화의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인간의 잘못된 면을 보여줄 때 좀 되게 웃음을 많이 주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집중해서 연기할 때 분은 깜짝깜짝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이제 연극을 해서 아마 가능한 엄청난 몰입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중고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해적입니다. 네, 작년에 많이 사랑받았던 예. 고래를 표현할 때 네네. 이거에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팍, 푹, 팍 그거. 와, 정말. 그래서 나오네요. 애드립으로 완성된 장면이라고 해요. 와, 유해진 씨 축하드립니다. 이 영화로 4번의 나무조연상을 조연상을 휩쓸습니다. 처음 받은 게 이 대종상이었어요. 왕의 남자로요. 그래서 항상 제가 외로울 때 그리고 힘들 때 위안을 해주는 국립공원 북한산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감사드립니다. 상을 받고 작품에서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잘생겨지세요. 외모 관리는 어떻게?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무조건. 새로운 작품 사주라야 된답니다. 극비수사. 누가요? 1978년 실제 일어난 유괴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누가 얘? 실존 인물 형사 역을 맡은 김윤석 씨, 유해진 씨는 도사 역을 맡아 연기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야, 소문 좋더라고요. 이거는 좀 약간 기존에 해왔던 그 코믹한 거 그런 모습은 없고요. 약간 좀 되게 담백하고 식재료로 말하면 막 콩비지 같은 두부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정말 많은 남자 배우들과 함께 연기의 힘을 보여줬는데 조승우 씨, 강동원 씨, 네네, 차승원 그렇죠. 씨, 김남길 씨. 김남길, 그리고- 강동원, 조승우는 정말 잘생겼네요. 네. 에? 말이 좀 이상한 데로 막 가시네. 물론 잘생겼어요. 그 뒤에 말을 듣고 그래서 싶네요. 투샷이 좀 부담스러운 배우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저는 다 부담스러워요. 유해진 씨의 브로맨스는 정말 충분하고 알겠는데 네. 로맨스는 어디냐? 그건 저도 답답한 거죠, 사실. 예. 누구보다도 답답한 건 저겠죠. 남이란 씨가 유해진 씨와 격정 멜로를 찍고 싶다고. 정말 격정 멜로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네, 유해진 선배님한테 실토를 했어요. 기뻐요. 라미란 씨랑 하면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라미란 씨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같이 영화를 찍었었어요. 예. 죽이고 싶은이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죽이고 싶은이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이거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이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정말 라미란 씨 정말 괜찮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말랑말랑한 그런 멜로는 저하고 잘 맞지는 않겠죠. 어렵게 사랑에 성공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랑 과정이 되게 좀 애잔하다든지 뭐 그런 거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가능하다면 어떤 배우와 한번 찍어보고 싶으세요? 라미란 씨요. 기대하겠습니다. 30년 후에 유해진 씨는 어떤 모습의 배우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의 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배우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요. 저희 큰 소망입니다. 저희도 오래도록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몸매되죠, 키되죠, 안 되는 거 없는 시원시원 길쭉길쭉한 커플. 막 찍어도 화보라는 말은 이 두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비주얼 커플 이광수, 나나 씨 만나러 가시죠. 재밌을 것 같아요. 와, 두 분 진짜 마네킹 같으세요. 저희 둘이 오늘 그 워터파크 지면 촬영 때문에 그 핫한 예. 바디들만 할 수 있다는 워터파크 광고를 아니 뭐 축하드립니다. 아, 자신 있는 광수 부위. 씨 정말 웃기죠? 부담스럽지. 혹시나 재수 없어 하시나요? 좀 각진 턱선? 저는 난 정말 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그러면 두 분 호흡을 볼게요. 하나, 둘, 셋. 시작은 상큼했으나 그 끝은 민망했어요. 그래도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죠. 사실 두 분이 선입견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에게로. 방송에서 방금 까불까불거리면 사실 실생활에서 그러면 뭐 약간 돌아야 방송은 진짜 못생겼죠? 하하 씨 말에 욱한 이광수 씨. 여기서 돌발 행동이 나왔는데요. 진짜 침을 웃기다. 뱉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곤란하죠. 그럴 때. 그것만큼은 좀 자제해달라. 예, 예. 나나 씨는
뭔가 오렌지 캐러멜 활동을 하면서 내 성격이 좀 변했다. 내성적이었어요. 오렌지 캐러멜 오늘따라 그룹 되게 자체가 이국적인. 굉장히 밝고 맞아요. 귀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것들을 머리에 얹다 보니까 성격도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오렌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밝아지고 맞아. 웃음도 많아지고 또 귀여워지고 귀여워지고 아이고 이런 애교를 어떻게 갖추고 살았을까요? 귀여움의 정석을 보여주는 나나 씨 애교 3단 콤보. 지켜보던 광수 씨가 한마디 던졌는데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욕하지 않고 하세요. 의리의 광수 씨 본인의 에피소드를 더했습니다. 러닝을 촬영하면서 네. 방송에서 바지가 벗겨진 적이 있는데 치열한 진흙탕 싸움 하마터면 대형 참사가 날 뻔했는데요. 광수 씨 예상치 못하게 엉덩이가 노출됐었죠. 그러고 나니까 또 성격이 또 변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뭐 귀여워지고 좀 노출하게 되고. 예, 마음이 편해지고 예, 그런 또 있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이 아닌가. 혹시 그럼 여기서도 바지를 광수 씨 거부하신다면 자료 화면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나나 씨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세심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고 좀 잘 챙겨줄 수 있는 또 이광수 씨의 이상형도 작고 통통한 여자라고. 아, 정말? 잠시 생각을 하는가 싶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광수 씨. 입이 자꾸 움직여. 삼성하시나 봐요. 웃을 때 이렇게 약간 턱에 살도 이렇게 이중턱 이렇게. 약간 그런 스타일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국죽 씨. 국주는 이미 친하니까 친구랑 연인은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국주 씨의 의견을 나중에 한번 들어보죠.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국주도 얘기를 했어요. 너 같은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예.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 연예가중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워터파크로 오셔. 나도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번에 우리 나나 씨는 재계약하시면 재밌어요. 나도 정말 이걸 하려고 했어요. 정말. 정말 하루 종일 지는 느낌이야. 아유 광수 씨의 재계약도 기원할게요. 두 분 또 만나요. 웃겨. 아주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죠. 메르스 환자가 8명이 더 늘어서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전염력이 강한 질병인 만큼 휴업, 휴교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메르스 여파로 연예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메르스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재난영화 감기의 현실화라는 말과 함께 각종 패러디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르스 확산으로 연예계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영화계. 지난주 극장을 찾은 관람객은 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는데요. 전주와 비교해서도 20%나 줄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영화 관련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가 하면 개봉을 앞두고 있던 영화 연평해전과 한효주 주연의 뷰티 인사이드 등이 개봉일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류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 내 취소된 한류 행사만 30여 건, 싸이, 슈퍼주니어 등이 출연하는 대규모 한류 콘서트도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중국 내 메르스 전파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없이 홍콩을 방문했던 김종국 씨는 현지 언론으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까이서 들어가는 못하고 오늘 개막한 상하이 국제영화제에 초대됐던 장동건, 소지섭, 배두나 씨도 현지 요청에 의해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영화제 내부적으로 좀 한국 관련된 행사들은 자제해달라고 하는 분위기라서 이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빨리 좀 안 좋은 질병이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빨리 좀 평상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연예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장훈 씨가 성남 공연을 취소한 데 이어 이은미, 전인권, 정동하 등 수많은 가수들의 콘서트가 연기됐습니다. 매진 사태를 기록하며 전국 투어를 앞두고 있던 이문세 씨. 공연 전날까지만 해도 SNS에 설레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공연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연기를 결정. 메르스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방송국 역시 열 감지 카메라와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메르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가요 무대가 메르스 확산을 우려해 사상 초유의 무관중 녹화를 진행한 데 이어 몇몇 공개 방송도 비공개 녹화를 선언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타들은 더 이상 패션이 아니라 메르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르스 조심하세요. 어제 홍콩으로 출국한 박신혜 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고요. 그 외 수많은 스타들이 SNS를 통해 메르스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위해서 그리고 또 손 잘 씻으시고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면 잘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하루빨리 진정되길 저희 카라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나깨나 메르스 조심하세요. 네, 오늘 연예가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메르스가 심각하지만 비가 안 와서 또 걱정입니다. 네. 신현주 씨? 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오늘 밤부터 비가 좀 온다는 오, 반가운 그래요? 소식이 있습니다. 야, 정말 다행입니다. 네. 단비가 이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비 온다고 나가시지 마시고요. 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